개장 전 80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짚어볼 텐데요. 기재부 차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조정 수용 가능, 원달러 환율 사흘 만에 1,400원 아래서 마감입니다. 자, 어제는요, 반등의 월요일이었습니다. 양시장 강세로 출발해 탄력을 끝까지 이어갔던 하루였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에 부합하고 살아난 정책 기대감 그리고 환율 안정이 반등의 기반을 닦아냈습니다. 자, 먼저 살아난 정책 기대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주말 사이 나왔던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앞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장에서는 실망감의 목소리가 나왔죠. 최고 세율을 35%로 설정하면서 보시듯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삼성전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종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형일 기재부 1차관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과 세율 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와 함께 어제 야당에서는요, 누진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45%였던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의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고 그 이하는 14%에서 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부각된 전체 키워드에 전반적으로 시장도 긍정적인 상승 탄력을 받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 지난주 목요일 1,400원을 돌파하더니 금요일 1,410원 위에서 마감을 했던 원달러 환율. 어제는 10원 넘게 하락하면서 사흘 만에 1,400원 선 아래 1,398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듯 환율은 상대적이죠. 일단 달러는요, 금리나 기대감이 강하게 회복된 건 아니나 그래도 PCE 발표 이후 조금은 회복됐다는 맥락에서 달러 강세는 좀 누그러들었고요. 미국 셧다운 우려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은 결국 경기 둔화 요인이라는 점에서 국채금리와 달러화도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죠. 주말 사이 구윤철 부총리가 물론 관세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으나 환율 협상이 완료됐다고 언급한 점과 미국의 대미 투자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밝히면서 그래도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원화 약세 요인이 일부 완화가 됐고요. 외국인이 양시장을 매수하면서 원화는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대외 변수 불안감이 완벽하게 가신 건 아닌 상황 속에서 어제 눈에 띄었던 리포트도 함께 연결해서 체크를 해볼까요? KB증권은 원화 약세 상황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매수 기조라며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리포트 제목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처럼 외국인은 기존에 매수하던 실적 기대주들을 매수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투자 전략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과 외국인 수급의 교집합 종목을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KB증권은요. 산업재에서는 현대로템, 효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엔진 등을 언급했고요. 소비재단에서는 APR 파라다이스, IT단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반등을 했으나 아직 대외 변수는 여전하고 긴 연휴도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실적주에 주목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점을 오늘장으로 맞춰서 마켓 무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섹터 무버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유 때문이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강한 상황. 특히 낸드 쪽과 관련이 있는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상승폭도 컸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도 2% 올랐기에 반도체 투톱이 추가로 오늘장 모멘텀을 가져갈지 체크해 보고요. 도이치방크가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도 전공정에 해당하는 웨이퍼팹 장비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는요, 전년 대비 6%, 내년에는 전년 대비 5% 성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장비주 순환매 속에서 시장에서 오늘장 전공정 장비주가 주목을 받을지까지도 개장 이후에 함께 지켜보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트럼프 행보에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새벽에 가자 전쟁 종식 평화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산조에 미칠 영향 주시하셔야겠고요. 트루스 소셜에 시니어들의 칸나비노이드, 즉 의료 대마 사용 효능에 대한 영상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대마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를 먼저 짚어본 이유, 가만 미증시. 살아난 AI 기대감에 강했지만 우리 야간 선물은 약법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미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아직 미국 셧다운에 환율, 관세, 연휴 등 굵직한 변수들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의 급등 대 대외 변수 중 지수는 어디에 힘을 주며 형성이 될지 이슈가 있는 개별 섹터들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우려가 커졌는데요. 다만 업계는 현지 설립 공장과 미국산 원료 사용 등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심이 조금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한미약품과 제일약품은 개별 호재로 정기장에서의 약보합에서 벗어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한미약품은 480억 원 규모의 엔서퀴다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급등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동반 상승, 제일약품은 자회사 온코닉 테라피투스가 췌장암 신약 네수파립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또한 어제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이기도 했죠. 코스맥스와 APR 등 뷰티 관련 종목들도 메인마켓에서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은 지난 주말이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슈를 저녁까지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니어스가 메인마켓에서 10% 강세에 더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5.58% 추가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체크해 보시고요. 이 사건으로 정부가 민관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보통신도 3.36% 강세 보인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우리기술투자는 지난장 애프터마켓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제도 주가 상승했네요. 1.64%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와 엔서키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대 480억 원으로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 또 향후 로열티까지 포함되는데요. 엔서키다는 주사를 알약으로 바뀌는 오라스 커버리 플랫폼에서 나온 신약 후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단기적인 현금 유익뿐만 아니라 향후 매출 기반의 안정적 로열티 수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단발성이 아닌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과 길리어드라는 우량 파트너십이 핵심 투자 포인트로 꼽히면서 애프터마켓에서 6%대 강세 탔습니다. 또 최근 국가정보관리원의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600만 7개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이 중 96개는 전소돼 최소 2주간 복구가 걸릴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보보안주 지니언스가 투자자들의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와 단말 위협 탐지, PC 보안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번 국가 전산망 재구축 과정에서 보안 강화 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36개국 63개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해외로 사업 확대 중인 만큼 단기 테마성과 중장기 성장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클라우드 관련주와 함께 주가 향방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한미약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길리어드의 483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오늘 정규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정 부분은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폭은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 장중에 무려 거의 상한가 같이 29.7%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5%대로 상승 마감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승 탄력은 어제 애프터마켓보다 뭐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 한미약품과 그 영국의 헬스 호프파마가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게 총
3억 규모의 엔세키다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인데요. 이 엔세키다가 이제 한미약품의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하는 기술이 이게 오라스 커버리가 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경구 흡수 강화제입니다. 근데 엔세키다는 한미약품이 이미 그 영국 헬스오프파마로 기술 이전을 해서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 관련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그 바이러스 치료제 강자인 길리어드에게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함에 따라서 한미약품 기술을 사용해서 바이러스학 분야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그리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가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장중에 크게 상승한 이후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계약금과 기술료 총액이 483억 원이면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향후 제품으로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약품은 그 이 사안에도 또 주목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형 비만 치료제 에페클레나타이드의 식약처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위고비 수준의 3상 결과가 기대되면서 내년 이제 하반기 출시 이후에 빠른 매출 성장이 이제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머크의 기술 이전한 대사 기능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역시 이제 이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분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바이오 종목으로 꼽는 그런 증권사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 지니언스. 코스닥에서는 지니언스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는데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보안주들이 좀 함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주의 강세 흐름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해킹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안주의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국가 전담망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인프라가 재구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련주 상승을 좀 이렇게 유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니언스 좀 소개해드리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서 관리 이제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다 보니까 다른 보안 회사 대비로는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 비중을 보게 되시면 기업향인 그 B2B가 전체 매출의 47% 정도고요. 또 정부향인 B2G가 53%로 이번에 만일 정부 투자가 확대된다면 지니언스 매출과 이익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롯데카드, KT가 해킹 피해를 당하고 정부 부처도 해킹 시도가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이제 보안 투자 확대는 거의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니어스 주가는 현재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도 좀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지금 연간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우상향 흐름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이제 PER로 보면 약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절대적으로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동종 평균 PER 배수가 30배 정도는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신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 확대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면서 긍정적인 의견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이 연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주목받은 건 두 회사의 합병 방식인데요. 형식상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가 되지만 실제 최대 주주에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올라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전망에 어제는 두나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코오롱, TS 인베스트먼트 등이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장 마감 이후 두나무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지만 사측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병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이번 합병의 관건으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교환 비율이 꼽히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가치가 훨씬 크다며 교환 비율을 1대4 수준으로 봤지만요. NH투자증권에선 오히려 네이버 파이낸셜 쪽이 더 크다며 1대 0.93까지 제시했습니다. 1대3 이상이 적용된다면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그림인데 관련 내용은 들려올 소식 조금 더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이른바 6허의 무비자 입국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를 허용했는데요. 국경절 연휴와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방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일장 화장품주를 비롯한 여행, 면세점주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 바로 APR이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낸 보고서가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APR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핵심은 해외 매출로 특히 미국 매출이 1,355억 원을 기록해 단일 지역 최초로 1,000억 원대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3분기 해외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고요. 제로 모공 패드에 이어 후속 제품들이 히트를 이어가면서 화장품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한 데다 그간 다소 주춤했던 디바이스 사업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별로 사이좋지 않은 두 국가가 APR에게는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요즘, APR을 계속해서 믿어봐도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분석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도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장에서는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네이버의 새로운 리더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당히 지금 큰 그림으로 접근해 본다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시장에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래서인지 이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 기술 투자가 22%나 상승했고 하나투자증권도 17% 상승 마감했는데 이제 두나무랑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주식 교환을 통해 통합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좀 더 시장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두나무 가치가 지금 한 15조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한 5조 원인데 이것이 이제 두나무 한 주는 네이버 파이낸셜 세 주로 좀 교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가 됨에 동시에 두나무도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통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양사가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에 진출하기 위한 단순 협력으로만 해석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사 시너지가 발휘되면서 사업 영역을 모든 가상자산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에게 윈윈 되는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향후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중에 많이 합병을 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 체제 주주가 될 수 있는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지분을 다수 획득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현재 3.7% 지분을 보유한 이해찬 의장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서 자연스럽게 경쟁 위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즉 차기 후계 구도가 완성되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공시도 없고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처음에는 두나무를 푼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 실적을 바탕으로 단기 실적 개선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동력을 좀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부적으로 아직 나온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식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세부적인 내용들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APR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뻗어가고 있는 건데요. 다만 APR 같은 경우에는 연중으로 주가 그래프를 보면 무려 382%, 그러니까 연초 대비 주가가 3.8배나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속에서 이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APR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삼양식품을 보는 느낌을 많이 좀 받습니다. 그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이렇게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이익률, 그다음에 거의 이익 수준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APR이 그러면 삼양식품의 현재 모습과 비슷하냐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계속 추가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분기 예상 컨센서스 매출이 한 110% 증가하는 것이고 또 영업이익이 210% 증가를 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2분기 매출도 기록을 보시면 이제 110% 증가와 영업이익이 거의 200% 주가로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을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APR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81%로 상당히 높은 거고 여기에 해외 매출의 성장률도 거의 지금 19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성장성의 바탕을 둔 밸류에이션의 어떤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를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보면 26배 정도 되는데요.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경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주가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10주간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타고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주간 이동평균선을 매매의 어떤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실적 위주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의 특징은 분기별 실적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인데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주가는 분기간 실적 사이사이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세를 고려하면 아주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뷰티존에서 탑픽은 APR이실까요? 사실 뷰티존의 2분기 실적이 좀 미스가 되는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APR 정도가 가장 지금 3분기에는 눈여겨볼 수 있는 실적 호전주로 지금 대표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그 외에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면이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다시 또 확인된다면 재차 상승 랠리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키워드는 실적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